네, 안녕하세요. 우드스타입니다. 오늘도 그 나스닥 선물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동 매매인데 그 원리를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자동 매매라도 내가 왜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잃고 왜 이 자리에서 벌었는지를 알아야지 그 시스템에 대한 본인이 직접 짜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래서 설명드립니다. 그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보조 지표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완벽한 차트쟁이니까 그 그나마 후행성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드리죠.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대표적인 게 캔들하고 극점 지표라고 그랬죠. 오늘 오늘은 그 트레이딩 뷰에서 변형 RSI를 한번 찾아봤어요. 요건 이제 국선에서도 많이 쓰이는 건데 RSI의 트레이딩 뷰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너무 종류가 많아서 옥석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자, 변형 RSI. 이게 뭐냐면, 그 RSI는 많이들 아시죠? RSI, 그러니까 추세 지표로 많이 쓰이는데, RSI의 소스 코드를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뭐가 제일 큰 문제가 있냐면, RSI는 과매수권을 잘 못 찾아요. 과매수권이라 해서 매도를 치게 되면 큰 낭패를 봐요. 근데 제가 찾은 트레이딩비의 변형 RSI는 과매도권보다는 과매수권을 훨씬 더 잘 찾아요. 거두정리, 거두절미 한번 봅시다. 뭔지. 요거 역시 올려놓을게요. 극전입에 올려놓는다고 왜 안 올려놨어? 올려놨어요. 안 올렸으면 안 올렸다 얘기를 해주지. 까먹고 있었잖아요. 바쁘니까. 요 저기야 변형 RSI도 올려줄게요. 기존에 저희 그 교육회원님들은 그 추세 감지라는 지표 있죠. 곡선에 쓰는 게 그게 이거예요. 근데 이제 나스닥 쪽은 제가 조금만 변형했어요. 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자 볼게요. 지금 테스트베드 중이지만 계속 추가된다고 했죠. 로직도 추가되고 먹고 토한 것도 추가 저기 수정 들어가고 최적화보다는 로직 추가가 계속되고 있어요. 최적화는 제가 국선하면서 느꼈던 거 하면 안 된다가 제 결론이거든요. 최적화를 하지 말고 차라리 로직을 많이 넣어라. 많이 들어가죠. 2년 동안. 정확히 얘기하면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니까 뭐 하루에 두세 번씩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총 손익이 18,866.50이면 나누기 0.25 해가지고 곱하기 6,000원 해줘야 되죠. 한 틱당 가치가 5불이니까 됐죠. 그러면 2년 동안 나스닥 미니를 두 계약으로 돌렸다는 가정하에 4억 5,2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수수료 제하고. 승률 좀 많이 높아졌죠. 이런 거 볼 때 뭘 제일 많이 유심히 보셔야 되냐면 손익비를 보셔야 돼요. 손익비가 3점을 넘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평균 손실 대비 평균 수익이 3배가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거는 2배만 넘어가도 돼. 2.5 정도만 돼도 돼요. 근데 3배니까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오는 거죠. 요건 이제 미니하고 마이크로는 약간 틀려요. 마이크로하고 그 가격 구조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근데 마이크로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나와요. 보상 비율에서 조금 차이 나는데 그 미니 같은 경우는 보상 비율이 100%가 넘어가죠. 그게 뭔데?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변형 RSI에 대해 설명드릴 거니까 보죠. 여기 보면 추세 감지라는 게 있죠. 국선 받아보신 분들은 추세 감지 있죠. 이거 똑같은 건데 국선이랑 조금 그 기간만 변형을 했어요. 추세 감지로 뭘 하는지 잘 보세요. 추세 감지로 들어간 신호명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감지 반대 매도예요. 추세 감지 지표인데 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로 하는지 봅시다. 자, 그 변형 RSI 추세 감지 지표는
과매수권을 잘 찾아낸다고 그랬죠. 자, 과매수로 지난 2년 동안 많이 들어갔죠. 많이 들어갔어. 과매수권에서 매도 친 거로 들어가서 1029.75 어떻게 되냐면 2,4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자, 한번 찾아보죠. 잘 나온 거 먼저 봅시다. 자, 요건 며칠 전에 나온 거네, 그죠? 자, 보세요. 어떤 식으로 제가 매도를 치는지. 자, RSI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잘 보세요. 여기 이제 빨갛게 올라가면 상승한다는 뜻이죠. 파랗게 내려가면 하락한다는 RSI랑 비슷해요. 자, 그런데 요 변형 RSI는 보통 25를 넘어가면 과매도권으로 봐요. 근데 자 보세요. 자, 30을 넘어갔죠. 그리고 밑으로 빠지죠. 그리고 뭘 맞았어요? 이건 이제 복합적인 관계가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돼요. 매수권을 찾는다고 그랬죠. 올라갔다 빠지죠. 그러니까 빠지면서 추세 감지가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 하나 탁 떠버리죠. 이게 감지 매도. 그럼 이건 극점 지표하고 거의 같은 자리에서 발생을 한 거죠. 이런 게 이제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극점, 불전에서 배어전까지 한 방에 치고 내려가죠. 109.75 하면 얼마야? 260만. 또 보죠. 얘도 거의 비슷하죠. 치고 올라가서 밑으로 빠지죠. 근데 극점 그 위에 있죠. 그러니까 먹을 폭이 더 큰 거예요. 이건 좀 아깝다, 그죠? 여기까지 끌고 가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왜 여기서 청산 나왔는지 대충 보면 알아요. 아래 꼬리 심하게 달렸죠. 이럴 땐 청산시켜버려요, 제가. 자, 수익 볼게 괜찮죠. 자, 그럼 손실 나온 것도 봅시다. 수익 난 거 보면 양아치라고 있죠. 자, 신나게 올라가고 있다가 컷 됐네요, 그죠? 근데 이런 거 수익 비싸움이라고 했죠. 자, 또 봅시다. 비슷한 자리 있는지. 자, 이건 또 비슷하네요, 그죠? 쭉 올라가다가 내려와. 불존. 정상. 야, 양아치 여기는 왜 안 들어갔어? 여기 못 들어가지. 8시 30분부터 시작이니까. 요것도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건 이제 제 시스템과는 상관없는데, 제가 왜 8시 30분에 했는지가 이제 대표적인데, 나스닥 시장을 보면 7시 30분에 뭔가 큰 변화가 항상 일어나요. 근데 이때 잘못 들어가게 되면 잘 보고 들어가면서도 컷이 당해버리거든. 그리고 아무리 시장권을 날린다고 해도 큰 장대박 나올 때는 얘네들이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시작 시간을 원래 그 미국 시작은 9시 30분인데 8시 30분을 한 이유는 뭐랬죠? 프리장 때문에 그랬다 했죠. 괜찮죠, 나름. 뭐 이럴 때 있겠지, 당연히. 맨날 보면 이상하지. 감지 반대 매도. 응? 좋잖아. 자, 반대 매도했으면 매수도 있겠지. 근데 횟수가 확 줄어들죠. 왜? RSI는 변형 RSI는 과매수권을 잘 찾는다고 그랬죠. 과매도권은 잘 못 찾아. 이걸 보죠. 자, 이거는 누가 봐도 괜찮다. 뭐가 괜찮냐면, 잘 봐요. 변형 RSI가 보통 그 50개 이상 유지돼도 꽤 많이 유지됐다 그러는데, 얘는 100개를 넘어가죠. 한 150 밑으로 계속 빠지고 있었어. 그러다가 베어존 올라타죠. 그러다가
RSI, 변형 RSI 추세 감지가 플러스 돌아서죠. 땡큐. 땡큐. 맞으니까 청사. 또 과매 매도권에서 플러스 돌아서죠. 매수. 지금 당일 청산이면 여기 딱 청산시키고 청산되자마자 빠져버리네. 자, 보면 시간도 제가 왜 15시로 맞추냐면 요때 큰 움직이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이거는 당일 청산 안 나오더라도 윗꼬리 기기다 좀 짧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변형 RSI 갖고 반대 매매 또 있었죠. 계속. 그럼 보다 보면 추격 매도라는 게 있었죠. 추격 매도도 갇힌 거예요. RSI 올라가다가 급격히 떨어지죠. 요런 자리. 요걸 추격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그런 끝점에서만 잡는 추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변형 RSI 갖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눌림 매수, 눌림 매도예요. 눌림 매수는 뭔지 볼게요. 눌림 매도 먼저 봅시다. 자, 위로 올라가다가 이제 8시 30분 장 시작돼서 한번 내려왔죠. 이렇게 쪼로록 내려왔죠. 1차 하락. 두 번째 내려가죠. 2차 하락이라는 거. 이해하셨어요? 자, 보세요. 쪼르륵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죠. 2차 하락. 이해되세요? 한번 내려갔죠. 올라갔죠. 다시 내려가죠. 2차 하락. 컷될 때도 많죠. 한번 내려갔죠. 한번 내려갔다는 게 뭔데? 자, 한번 내려갔죠. 여기 다시 내려가죠. 여기서 2차 하락. 자, 한번 내려갔죠. 다시 내려가죠. 2차 하락. 그럼 눌림 매수도 있겠네? 당연히 있죠. 근데 눌림 매매는 2차를 노리는 거야 별 그 재미가 없긴 해요.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올라가죠. 요건 짧은 거라서 2차 상승을 안 봤어요. 자,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한 20봉 정도 진행된 다음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죠. 눌림 매수. 오케이? 자, 올라가죠. 자, 보세요. 한번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다시 가죠. 눌림 매수. 변형 RS 갖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요거 지표도 올려놓을게요. 보시면 그 나스닥 차트하고 그 같이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럼 지금 또 계속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그 최적화는 진입에 대한 최적화는 안 한다고 그랬죠. 제가 추가 로직을 넣지 차라리. 근데 어떤 거를 생각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진입해서 극점을 맞았죠. 그러고 내려오는데 얘까지 다 빠지는데 굳이 최대 손실을 줄 필요가 없죠. 25를 그 전에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아직 이 작업들을 제가 안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올라갔죠. 2차 상승은 올라갔어. 쭉 수익이 나다가 마이너스 토 해버리죠. 이럴 필요가 없잖아.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는데 굳이 요거를 손실을 이렇게 크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작업은 그 최적화라기보다는 그 진입에 대한 운영의 미를 이제 집어넣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진입하고 뭐 이것만 따지지만 그러면 요런 자리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냐? 먹고 토하면서 잠깐 손실을 짧게 손실을 줄 수 있어도
굳이 이렇게 길게 손질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 작업이 이제 다음 주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근데 나올 자리가 없었겠다. 또 잘 가다가 왜 청산된 거야? 쭉 가다가 시간 끌면 어느 정도 선에서 컷을 시켜주겠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컷을 시킨다면 어떻게 시키냐면 여기서 쭉 가다가 트레이딩 스탑을 함부로 걸면 안 돼요. 트레이딩 스탑 함부로 걸면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놓치거든. 근데 요거는 이제 눈에 띄는 게 진입해서 중간 존이라고 했죠. 중간 존을 깨면 그냥 컷을 시켜버려야지 뭐 이걸 긴 걸 다 주나. 그죠? 뭐 이런 거. 이거 재밌죠, 요 지표. 요거 역시 공개로 올려놓을게요. 이번 주부터 무료 신청하신 분들 메일 발송됐는데 여기다 신청하세요. 그냥 무료로 써보고 무료로 돈 벌어. 일주일 무료 보내드리니까 여기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주말 잘 보내세요.